아반떼 사시려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기름 게이지가 무적이에요. 기름 게이지가 무적. 그 희귀한 생명체 하이브리드 살 바에 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살 것 같아. 아 진짜라니까. Every time we say goodbye, they all see 자, that 안녕하십니까, it's a 도이브로입니다. lie.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 바로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중에서도 바로 하이브리드 3천만원짜리 아반떼입니다. 굳이 3천만원 주고 아반떼를 사야 되나 싶긴 한데, 그럼 지금부터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컬러 자체는 인텐스 블루예요. 인텐스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근데 인텐스 블루 상당히 이뻐요. 이 그릴 까만색이다가, 그죠? 이 날렵한 DRL까지 해서 뭐 디자인 자체는 아반떼,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다가옵니다. 가솔린 풀옵션 차량과 동일해요. 17인치 휠이 옵션인데, 옵션을 적용했을 때 뭐 타이어라든지 휠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뭐 측면은 똑같고요. 리어도 거의 다른 부분은 없지만, 여기 이 범퍼 형상이 하이브리드와 1.6 가솔린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달라. 그리고 하이브리드라 해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들어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체가 정말 많이 커졌어요. 차체 정말 많이 커진 아반떼.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과연 오늘 어떤 느낌이고,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은 또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솔린 아반떼 같은 경우는 토션빔인데, 이 녀석은 멀티링크예요. 푸른 서스펜션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 느낌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아반떼 1.6 가솔린을 탔을 때는 전륜 쪽 서스펜션은 괜찮았어요. 느낌이 그냥 뭐 소프트한 느낌으로 나쁘지 않았었지만, 이 후륜 쪽 서스펜션 느낌에서 약간 좀 딱딱한, 약간 좀 하드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요번에 확실히 멀티링크, 후륜 쪽에 멀티링크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그거 느낌이 정말 많이 좀 다릅니다. 약간 좀 높은 가속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속 방지턱을 뭐 주차장에서 우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각선으로 갈 때 왼쪽부터 넘었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고, 그러니까 좀 비대칭적으로 넘다 보면은 확실히 토션빔이라는 불쾌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녀석은 멀티링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토션빔이 적용된 아반떼보다는 하이브리드의 그 후륜 서스펜션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게 단번에 느껴지고요. 스터링 휠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이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부담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스터링 휠의 세팅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사고 나서 뭐 백날 조용한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한 차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한 차는 바로 전기차지, 그죠? 자, 지금 저속에서는 EV 모드, 즉 지금 배터리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 아반떼보다 사이즈가 커졌다 하더라도, 근데 아반떼는 아반떼예요. 사이즈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이쪽에 운전석 무릎 공간이 아주 넓은 편까지는 아닙니다.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케 하는 이 운전자 중심, 운전자를 감싸준 이 인테리어 자체는 정말 계속해서 아반떼를 탈 때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이고요. 두 디스플레이가 이어진 형상 자체는 정말 벤츠예요. 벤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지,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 연결돼 있지, 뭐 벤츠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모든 부분이 운전자가 차가 좀 작아서 느껴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이 앉아도 이 조작에 대한 직관성, 편리성이 너무 훌륭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뭐 스티어링 휠의 버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조 시스템, 디스플레이 조작,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초보 운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 인테리어 자체는 정말 역대급 아반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차 인플루언서로서 다양한 차종을 만나보지만, 아반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아반떼라는 세그먼트에서 만날 수 있는 인테리어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녀석은 30kW시 전기 모터가 탑재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5마력대의 1.6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까지 합산돼서 최대 마력 141마력을 내는 나쁘지 않은 준수한 파워트레인 성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120마력대의 가솔린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주행 느낌이 좀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아이오닉, 코나, 니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살짝 악셀레이션 좀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일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없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으로만 구동이 되다 보니까 1.6 가솔린 엔진의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히 거치게 다가왔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점이요,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이 동시에 구동이 되면서 가속이 되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클러스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차지존, 에코존, 파워존이 있습니다. 에코존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뭐 배터리로만 구동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엔진만 구동할 건지, 아니면 엔진과 배터리를 함께 구동할 건지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존에서 배터리만 사용하다가 가솔린 엔진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예전 하이브리드 엔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반떼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이어의 노면 소음이 상당히 좀 많이 안 들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경우는 외부 소음이 좀 어느 정도 유입은 돼요. 그러니까 풍절음 자체는 아반떼 측면부 디자인 보면 상당히 좀 라인이 날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려오진 않지만 외부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군요. 이렇게 지금처럼 EV 모드 배터리로만 주행을 했을 때 정말 차가 조용한데, 여기서 타이어의 노면 소음이 올라오다 보면 그 노면 소음이 상당히 좀 거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노면 소음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 차량 모델 같은 경우는 총 6,256km 정도 주행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차를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타이어의 노면 소음 자체는 확실히 이 정도면 꽤나 정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펀치력이 있거나 정말 뭐 다이나믹한 그런 주행 성능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운동 성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반떼 N9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반떼 N9과 아반떼 1.6 가솔린 그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되는 느낌이. 그래서 약간 살짝 좀 오르막길인데도 답답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주행 질감은 아닙니다. 자, 약간은 좀 빠른 그런 느낌에서도 코너 자체가 코너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정적이면서도 나름 꽤나 민첩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핸들링 자체가 민첩하다는, 핸들링이 칼 같다는 느낌보다도 차체 사이즈가 커졌어도 이 녀석은 준중형이라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소나타 같은 중형 세단보다도 확실히 코너에서 살짝 어느 정도 민첩한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그래서 코너링 느낌이 기대 이상으로, 내가 그동안 아반떼, 예전에 아반떼만 타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7세대 아반떼, 뭐 하이브리드를 타다든지 가솔린, 뭐 N9, 파워트윈을 통틀 아반떼 자체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안정적인 코너링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EV 모드였다가 자연스럽게 가솔린 엔진이 들어올 때 전기 모터에서 구동을 주는 상태에서 뭐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거나 꺼질 때 느낌 자체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개선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모터에서 구동이 없어지고 가솔린 엔진으로만 구동이 됐을 때에 그때 넘어가는 그 느낌은 부드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파워존까지 가볼까요? 파워존까지 가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그때 느껴졌던 아반떼의 엔진의 회전 질감이 상당히 거칩니다. 확실히 파워존까지 갔을 때는. 근데 파워존까지 갔을 때 가속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꽤나 그래도 가속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제가속, 고속에서 제가속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시속 70 이상에서 시속 한 100km까지 그 구간 자체에서 배터리와 엔진이 구동됐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살짝 브레이크를 잡고 EV 모드로만 지금 주행이 됐었는데, 제가속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파워존까지 안 가고 약간 에코존 끝에까지 갔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일상 주행에서는 크게 부족함 없는 괜찮고 부드러운 가속 느낌을 단번에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제가속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시속 100km 미만에서 제가속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 녀석은 HUD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반떼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 가격대 HUD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지만, 이 녀석 3천만 원이에요. 풀옵션 3천만 원인데 HUD가 없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에너지 흐름도가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이 클러스터 중앙에도 나와요. 하지만 근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 흐름도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서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에너지 흐름도를 가운데에 표시를 해놓고 나서 주행을 할 때 내 주행에 대한 내 지금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약간은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특성상 많이들 에너지 흐름도를 클러스터 중앙에 켜놓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 HUD,
뭐 스크린이라도 담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브레이크 느낌이에요. 예전에 1.6 가솔린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냥 브레이크 디스크로만 이제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까지 들어가요. 브레이크 디스크 플러스 회생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초반의 담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국도인데 이게 좀 과속 방지턱이 많아요. 이 멀티링크 괜찮습니다. 속도를 좀 내다가 자 보세요. 자, 앞쪽에 이제 가속 방지턱 브레이크를 잡겠죠. 했을 때 이 초반 담력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악셀레이트에서 악셀 뗐을 때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회생 제동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생 제동까지 들어갔을 때 이 제동 느낌이 예전에는 확실히 이질감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근데 지금은 이 브레이크 디스크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서로 조화가.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담력이 초반에 굉장히 세게 들어가거든요. 독일 차들의 성능이 좋은 브레이크 제동 성능 느낌과 약간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도에서 좀 쏘고 다니다가 자, 뒤에 차가 안 오니까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 정말 좋아요. 진짜. 이 브레이크 느낌은 정말 일품입니다. 일품. 인정. 자, 제가 203km 정도 주행했습니다. 203km 정도 주행했었는데 기름은 풀이었어요. 풀이었는데 기름 게이지 보세요. 와, 200km 떴는데 이것밖에 안 들었어요. 연비가 19.7 나옵니다. 연비가 19.7. 정말 뭐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그죠? 연비 갖고는 진짜 아반떼 하이브리드 깔 수가 없습니다. 깔 게 없어요. 연비만으로는.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원이에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에서 때려박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때려박은 3천만원을 보여주는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를 3천만원으로 주고 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아반떼는 개인적으로 맥스 2,50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아반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반떼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 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반떼를 첫 차로 사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6 가솔린을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가 함께 구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나가주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하지만 연비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죠. 연비 자체는 거의 5km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17인치 휠을 적용시킨 아반떼를 비교를 했을 때 17인치 아반떼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14.8 정도 나와요. 14km 후반대 나오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17인치 휠이 적용된 모델 같은 경우도 19.8, 19km 후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km가 차이 나요. 가솔린에서 연비가 5km가 나는 거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1.6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풀옵션을 뽑게 되면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 이 녀석 3천만원이고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연비 1km당 100만원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더 좋아진 점은 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기술력이 들어갔고, 더불어서 멀티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을 봤을 때 당연히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좋게 다가오지만, 개인적으로 아반떼 1.6 가솔린 터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반떼 1.6 가솔린 터보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뭐 많이 좋아요. 연비를 생각하면서 타게 되면 진짜 연비 20 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연비는 사기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누가 사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경쟁차종은 오히려 코나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돼서 돌아온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풀옵션, 하이브리드를 풀옵션으로 사게 되면 3,300만원이에요. 이 녀석보다 300만원 더 비쌉니다. 이 녀석보다 좀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HUD 스크린 들어간 거, 뭐 HUD 스크린이 얼마나 한다고. 아무튼 뭐 트렁크 공간, 물론 SUV라는 목적 자체, 목적성은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이죠. 코나가 소형 SUV라도. 근데 SUV는 사실입니다. SUV이기 때문에 SUV에서 가져올 수 있는 뭐 트렁크 적재함의 높이라든지 그런 장점들은 다가오지만, 코나 갔다가 차박하기 힘들잖아요. 사이즈 작으니까. 캠핑을 즐기고 레저를 즐긴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싼 정도는 돼야 그런 생활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하지만 코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도시명 SUV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나 SUV가 좀 가격이 비싸게 다가오시는 분들한테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가장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괜찮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정말 가성비 차량인데, 그래서 아반떼는 뭐 2,500 맥스 한 2,500, 600 정도 잡고 나서 1.6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3,500만원 미만대 코나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될 수 있고 아반떼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될 수도 있고, 연비에 관련된 세팅, 연비가 먼저 우선이고 연비가 정말 사기적으로 잘 나와야 되고, SUV보다는 그래도 세단에서의 하이브리드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좀 괜찮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반떼 하이브리드만 만나봤고요. 제가 조만간 또 아반떼 N9까지 시승을 할 겁니다. 아반떼 N9 시승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아반떼 1.6 가솔린, 그 다음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아반떼 N9 이 세 개 차 중 총 아반떼의 3총사 총 결산 리뷰를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